오늘은 눈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에서 여러가지 트임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환자들 중에서 저 선생님 쌍꺼풀 수술할 건데 어떤 트임 수술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뭐가 좋다를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에서 시행되는 여러가지 트임 수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역시 쌍꺼풀 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쌍꺼풀 수술을 눈에서 시행되는 메인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가적인 수술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트임 수술도 많이 시행되는 앞트임이나 뒤트임, 그리고 밑트임이나 윗트임, 이런 수술들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냐면, 가장 우리가 수술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앞트임만 혹은 뒤트임만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쌍꺼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쌍꺼풀이 메인 수술이고, 이런 나머지 4가지 트임 수술은 좀 더 예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시원하고 길어 보이고 큰 눈을 만들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욕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쌍꺼풀 할 때 할 수 있는 트임을 다 해주세요 이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술 결정할 때는 각각의 수술이 어떤 내용의 수술이고, 내가 그 수술 선택해서 무엇이 좋아질 수 있는지, 내가 단순히 눈이 짧으니까 앞트임을 한다가 아니고 앞트임을 해서 내 눈에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지, 단순히 눈이 작으니까 앞트임하고 뒤가 짧으니까 뒤트임하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따로 이루어지겠지만은 4가지 성형외과 시행되는 4가지 트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어떨 때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일반적으로 앞트임 수술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눈이 상하로 커지고 싶은데 쌍꺼풀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가로도 좀 커지고 싶은데 이로만 커지면 땡겨내질 것 같으니까 앞트임을 해서 눈을 좀 더 길게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난 눈 사이가 머니까 앞트임을 해야지 눈이 더 길어진 만큼 눈 사이도 좁아질 것 같아요, 저는 앞트임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생각에는 눈 앞쪽을 째서 더 크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트임이라는 거는 단순히 눈을 짠다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 눈 앞을 가리고 있는 피부를 열어서 내 눈이 나와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트임의 선택 기준은 눈이 작으니까 한다, 크니까 안 한다가 아니고, 내 눈이 더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앞쪽을 피부가 덮고 있어서 작아져 있기 때문에, 내 눈보다 지금 작은 눈을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덮여있는 걸 열어서 내 눈이 나오게 만들어서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눈앞을 가리고 있는 거를 흔히 몽고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몽고주름이라는 거는 동양인의 눈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눈을 동양인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양인의 눈은 동양인과 틀리게 앞부분이 열려있죠. 그래서 실제로 눈꽃기는 빨간 누오 부분이 열려있고 덮여있는 피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눈하고 이 눈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눈이 짧아 보이긴 하지만 같은 크기의 눈을 전 2개를 그린 거고, 이 눈이 짧아 보이는 이유는 앞에 눈곱이 끼는 이런 빨간, 서양인처럼 빨간 누오 부분이 이 몽고라는 피부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작아 보이는 거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같은 눈의 크기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밑에 사람처럼 눈을 가로기는 이렇게 같지만 이 앞쪽을 몽고라는 피부가 덮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눈이 가로가 작아져 있고, 가로가 작아진 만큼 반대편도 가려지기 때문에 눈 사이가 멀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 가로가 작고 눈 사이가 멀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트임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작으니까 눈을 이렇게 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짤 수 있는 수술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째게 되면은
빨간 부분이 째지기 때문에 더 날카로워지고 팽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앞팀이 아니고 이런 눈을 가진 상황이라면 내 눈은 더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덮여서 작아졌기 때문에 이 덮여있는 몽골하는 피부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절제를 해내서 없애서 덮여있는 눈이 속에 숨어있는 눈까지 다 나와서 이 부분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팀은 실제로 가로가 커지고 눈 사이가 좁아질 수가 있는데 난 몽고가 있으니까 앞팀을 다 한다가 아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몽고가 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몽고가 있지만 거의 빨간 게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몽고는 있지만 이 사람처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수술의 투자 가치는 적어지는 거죠. 수술을 할 때는 내가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비용도 추가되고 상처도 생길 수가 있고 모양도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만큼 얻어지는 게 적다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앞팀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 앞을 가로를 가리고 있는 몽고존을 열어서 덮여있는 게 열려서 내 눈이 나와서 그만큼 더 막혀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더 길어 보이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술 중에 하나가 덮여있는 피부를 여는 수술 중에 위팀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위팀 역시 몽고주름을 여는 수술인데요. 앞팀이 가로를 가리고 있는 몽고를 열어서 가로를 좀 더 시원하고 길어 보이게 하는 수술이라면 위팀이라는 수술은 가로를 여는 수술이 아니고 덮여있는 피부를 열어서 쌍꺼풀을 좀 더 크고 길어 보이고 시원스럽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즉 앞팀은 가로를 가리고 있는 몽고를 연다면은 위팀이라는 거는 앞쪽에 쌍꺼풀을 덮고 있는 몽고를 연 겁니다. 몽고라는 거는 직선이 아니고 피부 면이기 때문에 가로도 가릴 수가 있지만 앞에 쌍꺼풀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쌍꺼풀이 없는 그 2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의사가 똑같은 쌍꺼풀을 잡아준다고 가정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쌍꺼풀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다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크기의 쌍꺼풀을 잡았는데 쌍꺼풀이 앞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부터 만들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중간부터 만들어준 건 아니고 같은 크기의 쌍꺼풀을 잡았지만 앞쪽을 몽고주름이라는 피부가 덮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라인이 보이지 않고 앞쪽이 덮여서 감춰져서 중간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쌍꺼풀이 더 예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될 때 쌍꺼풀이 중간부터 나가지 않고 앞에서부터 전체가 다 보여서 나가야지 눈도 덜 올라가 보이고 앞부분의 빽조간 인상도 날카로운 인상도 더 좋아질 뿐더러 훨씬 시원스럽고 덜 답답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쌍꺼풀이 앞쪽이 없이 중간부터 나간다면 물론 이게 더 심하다면 뒤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쪽도 답답해 보이고 눈도 뒤가 올라가 보이기도 하지만 쌍꺼풀도 짧아 보일 뿐더러 이로 인해서 전체 눈도 덜 시원하고 짧아 보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땡그란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팀 수술이라는 것은 앞팀처럼 가로를 여는 수술이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는 덮여있는 쌍꺼풀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 덮여있는 몽고 부분을 열어서 앞부터 라인이 시원하게 보이게 만드는 수술을 위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고주름 여는 수술은 앞팀과 위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가지 팀 수술이 더 있는데 쌍꺼풀은 눈을 상하로 크게 하는 수술이라면 팀은 사방으로 좀 더 시원하고 큰 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앞팀과 비슷하게 눈을 좀 더 길어 보이고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수술 중에 뒤팀이라는 수술입니다. 뒤팀이라는 수술은 앞팀과 틀리게 덮여있는 걸 여는 수술은 아닙니다. 물론 난 눈이 짧으니까 뒤를 더 열어주세요. 이건 물론 환자의 생각이고 뒤팀이라는 수술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뒤팀은 단순히 난 눈 작으니까 뭐 5mm 째주세요 3mm 째주세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열릴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의 길이는 피부에 째진 눈 구멍의 크기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한 눈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태어났더니 눈 바깥쪽이 이만해도 되는 눈이 일찍 붙어 있어서 이렇게 짧아져 있다면
내 눈은 더 큰 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짧아져 있다면은 이 덮여있는 일찍 닫혀있는 피부를 열어서 째서 눈이 끝까지 나오게 만드는 수술이 뒤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짠다고 커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눈이 더 길어지고 싶다고 해서 뒤를 더 째게 된다면 보시면은 눈을 벗어나서 흰자 밖에 빨간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뒤트임을 한다 하더라도 눈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붙어서 더 커지지 않고 원래대로 될 뿐더러 흉살 때문에 이런 눈 끝에 맵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커질 수 있는데 눈 끝이 일찍 닫혀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크게 하는 수술이지, 이걸 더 째면은 이 붙을 뿐더러 만약에 이걸 안 붙게 한다 하더라도 눈 뒤에 흰자 뒤에 빨간 게 앞처럼 나와 있다면은 이거는 자연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눈매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더 크게 하는 수술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미팅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미팅이라는 수술은 위팀하고 이제 반대 개념인데, 위팀은 앞쪽에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수술이라면은, 미팅이라는 수술은 눈 바깥쪽에 아래쪽을 좀 더 열어서 실제로 이 눈 구멍에 상하 길이가 바깥쪽이 커지게 되면은 눈 전체가 이렇게 흰자가 많이 드러나게 돼서 더 커져 보이고 눈알도 커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많은 도움이 되냐면은 눈이 올라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눈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약간은 바깥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행하고 있을 것 같지만 약 5도 정도는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더 심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눈매가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 아래면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라면은 이 아래면을 조금 더 내려줘서, 바깥쪽을 내려줘서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거를 완만하게 올라가게 해서 눈도 더 올라가 보이고 순해 보일 뿐더러 이 눈이 열린 만큼 흰자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눈도 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바깥쪽으로 내리지만은 눈 아래면 전체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림으로써 이쪽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 눈이 정상적으로 까만 자가 아래면에 걸쳐 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까만 자의 이 부분은 윗 눈꺼풀에 살짝 덮여 있는 이런 정도가 일반적인 눈의 모양인데, 이걸 밑팀을 해서 많이 내렸을 때 이 까만 자가 같이 아래면에 내려가면서 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거를 이제 삼배간이라고 부르는데, 밑팀을 해서 이 눈이 떠 보이고 까만 자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수술을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팀, 윗팀, 뒷팀, 밑팀 수술은 각각의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메인 수술을 한 다음에 더 욕심을 내서 좋아질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술을 알고 그걸로 내가 뭐가 얻어지고 얼마큼 좋아질 수 있는지 알고 결정을 하는 건데, 간혹 이제 상담실에 보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트임 중에 어떤 트임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환자를 직접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보고 앞팀을 했을 때, 이 팀을 했을 때 좋아지는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수술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왕이면 여러 가지 수술 다 해서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상담을 받고 본인 상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본인 상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술이 뭐가 있고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을 충분한 상담으로 결정하신 다음에 이러한 수술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